좌골신경통 아픔은 어떻게 오셨나요? 언제 저리거나 어떻게 하면? 저 같은 경우는 서 있으면 왔어요. 서 있으면. 서 있으면 엉덩이, 근데 저는 디스크 환자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아는 게, 진짜 이 신경 자극은요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뭐 근육이 아픈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. 막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, 막. 그래서 주저앉으면 괜찮아졌어요. 주저앉아서 엉덩이를 늘리면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골반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저의 경우는 왜 그랬냐면,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골반에 이 미세한 틀어짐 있죠? 미세한 틀어짐이 있는 상태에서, 제가 예전에 요가를 했다 그랬잖아요. 제가 욕심이, 지금처럼 이렇게 몸을 잘 알면 괜찮았는데, 그때는 무식했어요. 무식하게 해서 제가 이 후굴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근막이 타이트해서 잘 안 나오는 후굴을 그냥 무조건 그냥 비닐봉지 막 늘리듯이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닐봉지가 잘 안 늘어나잖아요, 단기간에. 그러니까 그 안에 구조인 척추 관절들이 마모가 된 거죠, 한마디로 얘기하면.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좌골신경통이 왔어요,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지금 그래서 골반을 잡아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근데 완전히 난 게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조금 나았을 때, 근데 100% 낫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좌골신경통처럼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 오는 게 뭐냐?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에요. 척추관 협착증은 저기 디스크하고 뭐가 다르냐면, 척추 사이에 아까 제가 박스 테이프처럼 테이프가 딱 붙어져 있다고 했죠. 박스 테이프처럼 쫙 붙어져 있었을 때 요 앞쪽 있죠. 여기 파란색 말고요. 여기 앞쪽, 그래서 전종인대, 앞세로인대, 안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먼트라고 하는, 얘가 이제 박스 테이프처럼 척추 바디의 앞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앞쪽 있죠. 요 척추의 앞쪽 여기를 쫙 붙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굉장히 넓게, 넓은 박스 테이프처럼. 그런데 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척추는 사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이 척수가 이 사이에 흐르기 때문에, 얘가 손상이 되면 아시죠? 막 얘 때문에 사실은 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, 뭐 연예인 강원래 분만 봐도 하반신 마비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조죠. 그래서 얘로만 안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여기 목 있는 데는 이렇게 목덜미인대, 항인대가 이렇게, 인대가 넓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머리 잘 붙잡아 주려고. 머리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. 근데 그러면 이 앞쪽에 박스 테이프처럼 붙어 있으면 뒤쪽에도 박스 테이프 같은 애가 붙어져 있어야겠죠. 그런데 뒤쪽에는 이 아까 얘기한 횡돌기도 있고 극돌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앞쪽처럼 박스 테이프처럼 넓게 하나로 딱 붙이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요렇게 안에 들어가게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. 바디 사이랑 척수가 흐르는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전종인대가 아니니까 후종인대. 그래서 뒤쪽에 후종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고, 얘가 후종인대가 있고 척수가 흐르면 그 앞쪽에 극돌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극돌기하고도 척수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인대가 있어요. 얘가 황색인대예요. 내가 아무튼 플라바라고 해서, 얘는 여기는 황색으로 안 나왔지만 황색이래요. 저희도 실제로는 못 봤어요. 근데 요렇게, 그러면 척수가 흐르는 척추의 구멍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구멍을 그 구멍 앞뒤에 인대들이 딱딱 다시 한번 막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옆에 횡돌기도, 위에 횡돌기, 아래 횡돌기 잡는 인대, 뒤에 극돌기 사이 잡는 인대, 또 척추 관절 사이를 잡는 인대들이 엄청 많아요. 그만큼 중요한 거죠. 근육도 굉장히 많잖아요. 자잘자잘한, 막 여기 뭐 보면은 다혈근, 회성근 안쪽에 막 다 있고, 또 다시 기립근이라는 넓진 않지만 큰 놈들이 또 잡아줄 만큼 척추는 굉장히 근육과 인대 많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가 다 관절이니까, 애들을 다 잡아야 되니까. 그러면 이 아까 앞에 박스테이프인대, 전종인대 말고, 그 박스테이프 바로 앞에 후종인대 말고, 뒤에 극돌기하고 그 극돌기 쪽에 붙어 있는 그 인대, 황색 인대 있죠?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. 점점점 두꺼워지면 어떻겠어요? 그러면 또다시
척추 사이에 이 공간을, 요 사이를 압박을 하겠죠. 이 척수가 지금 여기 약간 갈색깔 척수가 이렇게 흐르는데, 여기서 디스크가 앞쪽에 바디에 있는 디스크가 척수를 눌러도, 그러니까 디스크가 왜 4번, 5번에 맞냐면 요 앞에 후종인대 있죠. 뒤에 후종인대. 이 후종인대가 4번, 5번에서는 굉장히 얇아져요. 사이즈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또 4번, 5번으로 디스크가 척수를 누를 수 있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많이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척수를 앞쪽 극돌기 쪽으로 이렇게 막는 황색 인대, 얘가 이제 뻣뻣하고 두꺼워지면 다시 또 척수를 압박하겠죠. 그게 척추관 협착증인 거예요. 자료는 제가 따로는 드리는 게 없고요.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만든 자료인데 이게 또 저기가 될 수 있어서요.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 척수를 한마디로 황색인대가 압박을 하면 다시 척수가 눌려서 그게 척추관의 협착증이에요. 그러면 협착증은 왜 생기겠어요? 저 인대가 뻣뻣하고 두꺼워지니까 생기는 거고, 저 인대가 왜 뻣뻣하고 두꺼워지겠어요? 한마디로 노화, 척추의 움직임이 무조건 노화가 된다고 그런 게 아니겠죠. 저 척추의 움직임이 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, 그럴 때 저 인대가 고생을 하니까 저렇게 뻣뻣하고 두꺼워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쉽게 이렇게 딱 낫진 않아요. 디스크보다 오히려 더 어려우실 수 있죠. 왜냐하면 이미 노화로 인해서 온 거고, 아시다시피 인대는 늘어난 인대, 뭐 뻣뻣해진 인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이렇게 수술적인 그 부분이 좀 들어가기도 하죠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게요. 이 디스크가 앞쪽에 척수를 이렇게 누를 때 그 모양을 봐보시고, 황색인대가 누를 때 모양을 봐보세요. 약간 누르는 게 달라지고, 그리고 인대 자체는 전체적으로 뻣뻣하고 두꺼워지지 얘가 디스크처럼 특정 부위만 누르지 않잖아요. 그래서 협착증은 제가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협착증 증상이랑 제 예전 증상이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.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앉으면 괜찮아진다. 앉았을 때 저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. 앉음으로 인해서 저 인대가 서 있을 때는 압박을 받아서 뭔가 더 두꺼워져 있다면 그만큼의 작은 자극에도 사실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.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감압술 받기 전에 뭐 거기 스테로이드 놓는 것도 맞아봤거든요. 근데 진짜 그 마취하기 전에 확인한다고 신경 정말 조금 건드렸는데 저 진짜 아픈 거 잘 참는 사람인데 제가 막 이렇게 했을 정도여서 진짜 그 조금 자극에도 장난 아닌데, 그러니까 저만큼 조금 건드려져도 그만큼 아픈 게 척수인 거예요. 아프다기보다 이제 반응이 엄청나죠.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인대가 이렇게 예를 들면 타이트해져 있던 인대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약간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. 저 사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앉으면 증상이 좀 호전돼서 한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또 걸으면 조금 괜찮아지다가 얘들이 다시 또 인대가 걸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약간 이렇게 좁아지면서 척수를 이렇게 누르니까 또 조금 걸으면 다시 또 앉아야 되고. 그래서 노인분들이 왜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걸으시잖아요. 그 이유가 얘가 약간 이렇게 저 인대 자체가 약간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걸으면 되는데 또 힘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기대서 걸으면 괜찮아지시는 거죠.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런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걸으시거나 하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서서 하는 동작을 하면 좋지 않겠죠. 왜냐하면 서서 했을 때 다리 쪽에 압박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굴곡과 신전 둘 다 조금 좋지는 않은데, 그렇다고 움직임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, 이분들의 그러면 왜 황색 인대는 두꺼워졌느냐? 바로 척추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면 인대라는 애가 두꺼워졌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? 뭔가 얘가 거기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.
이 움직임을 얘가 막 예를 들면 여기 저기 뭐야? 이 천골 있는 쪽이 약간 두둑해지신 분 있어요. 천골 있는 쪽 만지면 뼈가 바로 만져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있는 것처럼 꼭 침전물 쌓인 것처럼 여기 두둑하신 분들은 거기에 인대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인대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. 꼬리뼈를 말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다시 또 요추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쓰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의 인대들이 많이 써지니까 늘어나는 데다가 거기에 보호해 주려고 또 침전물 같은 게 쌓이는 것처럼 척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협착증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동안 척추를 노화가 있으시는 동안 50년, 60년, 70년 동안 척추의 움직임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척추를 잡는 인대가 고생을 했다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. 물론 더 의학적인 전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적인 처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척추의 바른 움직임, 굴곡 신전의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다혈근이라든가 회성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잖아요. 디스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그 안정성을 담당하는 애들이 기립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. 오히려 기립근이 발달하신 분도 많아요. 기립근이 발달을 하신 분은 다혈근이 잘 일을 안 하나를 의심 먼저 해봐야 돼요. 기립근이 지나치게 일했을 때 다혈근이 일을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혈근을 운동을 회복을 자꾸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다혈근은 결국 안정성의 근육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혈근이 가장 예를 들면 움직임 아까 운동적으로 효율이 높을 때는 굴곡 신전의 움직임보다 아까 척추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직진하는 움직임도 했댔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척추가 서 있을 때 직진할 때는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사실상 큰 일이 없죠. 근데 요렇게 직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요렇게 직진하면 뒤쪽에서 다혈근이 얘가 바닥으로 못 떨어지게 잡아주는 힘을 계속 써야 되죠. 그래서 쿼드럽 자세 같은 동작이 완전 엎드리는 자세 말고 프론 자세 말고 쿼드럽 자세에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우리가 막 운동, 호흡을 시켜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척추를 잡는 다혈근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작들이 좋으실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척추를 잡는 그 다혈근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실 촉지가 되냐면 천골 쪽에 왜냐면 다른 데는 다 근육에 덮여서 얘가 잘 안 만져지거든요. 근데 천골 쪽의 움직임이 좀 많이 만져지기 때문에 천골 쪽에서의 촉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요. 그 내발기는 자세조차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내발기는 자세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동안 아무도 움직임이 없을 수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팔도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움직임이 없을 수 있다. 그러면 그분은 토르소 엄청, 그러니까 몸통을 엄청 잘 잡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들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디스크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부 힘을 꽉 써서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복부 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시켜드리고 협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무브먼트, 왜 우리 캣 자세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자극이 없는 한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를 조금 끌고 와 주시는 게 좋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극돌기 있죠. 극돌기 사이사이를 선생님들이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세요가 아니고 더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분절이 있고 아닌 분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어디를 잘 못 쓰느냐 그런 것도 집중을 해 주실 수 있죠. 하지만 얘는 일단 노화로 오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운동적인 측면으로 내가 이거를 확 고치겠다라고
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죠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사실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움직임도 다 못하세요. 아까 얘기한 고관절도 잘 못 쓰시고 하체 움직임도 잘 못 쓰시고 몸이 기전이 무너지셨기 때문에 척추도 불안해진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. 뉴트럴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움직임이 이 사람이 디스크 있다고 신전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 있는 사람 뉴트럴 잡아주는 거예요. 골반이 틀어졌다. 뉴트럴 잡아주는 거예요. 뉴트럴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휘었다고 반대로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은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. 그쵸? 움직임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. 몸은 아까 제가 복근이 타이트해졌다고 했죠. 그러면 복근만 타이트해져 있을까요? 복근 위에 가슴은 아무 영향 안 받을까요? 뒤에 백은 아무 영향 안 받을까요? 엉덩이, 햄스트링,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근 다 영향을 받아요. 근데 그거를 단순히 복근이 타이트해져 있으니까 신전 운동 시킬까? 그게 아니란 얘기죠. 그래서 모르겠다 하시면 뉴트럴을 잘 잡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. 모든 사람의 뉴트럴을 내가 잘 잡는다. 그러면 어떤 시퀀스를 해도 돼요. 제가 시퀀스 영상을 올리지만 그게 그 운동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지.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시퀀스를 모든 회원들한테 다 시켜요. 대신 포커스가 바뀌죠. 이분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. 고관절을 신전하는 포커스, 예를 들면 시퀀스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분이 고관절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셨다. 신전이 많이 되신 상태다. 그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분은 뭐에 포커스를 두세요? 그분은 반대로 신전하기 직전에 이센트릭 느낌에 엄청 집중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한 거지. 반대 몸이 어떤 상태라고 그 반대의 움직임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그 반대 움직임이 더 세질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선생님들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뉴트럴을 잡는 거. 중립을 잡고 이 사람이 중립에서 뭐가 필요한가, 뭐가 모자른가를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.